그 홍준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지난 2003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한반도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정부 참칭 단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헌법 제3조를 개정해서 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과거하고 다른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홍 후보께서 그때 그 동서독의 예를 들어서 영토 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에는 우선 서독 지역의 각 주에 이것이 유효하고 독일의 다른 부분에는 편입 이후에 발효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가지고 서독이라는 나라의 영토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을 고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하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향후 북한이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국제 분쟁에 말려들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참칭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김정일은 수계에 불과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각 후보들이 다 남북 정상회담을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 사실상 국가도 아니고 말하자면 도둑 집단입니다. 강도 집단. 참칭이라는 거. 현행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래 돼 있는데 각 후보들은 전부 남북 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어요. 정상회담이고 수교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현실론하고 자기 지지 세력, 보수 진영의 지지 세력을 따기 위해서 편리할 때는 수교로 몰고 또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말하자면 상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법률가입니다. 제가 법률가인데 왜 현행법에 이게 이렇게 규정되고 정치적으로는 잘못이 되어 있는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체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미 국가가 된 그 북한을 어떻게 그걸 자꾸 수개하면서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북한 가서 김정일이 못 만나서 날리고 얼마 전에 이명박 후보도 김정일이 안 만나러 가려고 서울시장 때 몇 번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표를 만나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 영토조항 변경하자는 거는 내가 통일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자. 그것이 통일된 이유도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현재 영토를 변경하자는 그런 이야기. 통일한국의 영토를 변경하자는 겁니다. 지금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그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불편한 거 있습니까? 그 북한이 얼마든지 다른 나라랑 수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또 교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경색이 돼가고 있는 거지 이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또 북한이 우리를 또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 교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더 대화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4 공동성명 이것도 냉전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공동성명 발표하는데 국가가 서로 아니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동독과 서독도 국가로 서로 인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로 해나가면서 평화롭게 통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아마 박근혜 대표께서 2002년도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는 아마 저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 원수로 대접받고 또 북경에서 김정일 위원장 전용기로 그런 환대를 받을 때는 국가 원수로 인정했을 겁니다. 솔직하게 접근을 해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우리 박근혜 후보한테만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BDA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2,500만 달러에 불과한 BDA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BDA 이 문제에 집착을 하지 않고 문제가 수월하게 2.13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던데 유독 지금 북한 2,500만 달러에 불과한 BDA 문제, 자금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이 문제 왜 그렇다고 보시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지금 거의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어떻게 되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대로 간다면은 BDA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 특별히 이 BDA 2,500만 불에 북한이 집착하느냐 하는 것은 뭐 북한에 대해 물어봐야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후보답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예? 북한한테 물어봐야지. 이거는 좀 현재 북한이 왜 BDA 자금에 집착을 하냐. 이거 이행을 해버리면 20억 불 이상의 이득이 바로 오는데 왜 집착을 하냐. 이 BDA 자금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게 북한의 경제 구조가 한국처럼 정상이 아닙니다. 수령 경제 구조가 있고 민간 경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경제 구조가 있고 군사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께서 지금 뭐 3,000달러 뭐 이야기하는 것도요. 북한의 경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BDA 문제는 북한이 지금 국가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 위패, 그다음 위조 담배, 밀수 이거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금을. 그것이 전부 지금 BDA를 비롯해서 세계 각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각된 게 BDA예요. 미국 재무성이 발각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융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앞으로 북한의 해외의 김정일이 통치자금이나 모든 자금이 금융구조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구조를 지금 묶어놓은 게 미국 패트로이트법 311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패트로이트법 311조를 앞으로도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500만 달러에 불과한 이 자금에 대해서 20억 달러 당장 주는 것도 자기 포기하면서까지 이 자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BDA 자금이 북한 문제를 이게 지금 앞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정상국가로 가는. 이제 박 대표님 이제 됐고요. 우리 이명박 그 후보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북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500불이라고 했는데 CIA에서 보면 1760불, 그 다음 한국은행에서는 914불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명박 후보님은 왜 이게 500불이라고 단정을 했습니까? 네, 통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914불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2004년도에 914불을 발표를 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미국 CIA가 2004년도에 500불이 될 것이라는 비공식 보도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설이 있지만은 저는 낮은 숫자를 가지고 요번 그 계산을 하는 것이 보수적인 계산이다 하고 해서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그 무대포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 경제에 250불로 돼 있는 데도 있고 200불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북한이 이게 사회주의 배급 체제이기 때문에 배급하는 돈 그걸 갖다 산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국민소득 기준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래 하는 게 난 무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 어제 나들섬을 발표하셨는데 여기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 북동쪽 한강하고 여기인데 여기 조력발전소 설치되는 거 아시고 발표하셨어요? 위치가 다르면 잘못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한강 위는 위치가 다르다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돌려야죠. 내가 전문 과목이에요. 아니 그 조력발전소가 지금 설치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네.